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밤부터 개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기온은 아침 최저 4에서 7도, 낮에는 10에서 11도 분포로 예상되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먼 바다에는 물결이 5m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한 8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도정 질의와 답변에서 경상북도는 당초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 시기를 2018년으로 잡았지만 부지 선정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오는 2019년 8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는 김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년도 당초 예산은 올해보다 110억 원 늘어난 2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 출자 출연 기관 30여 개 중 43%인 13개 기관장이 도 퇴직 공무원으로 낙하산 인사 비중이 늘어난다는 김수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상북도 편성 예산 7조 4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예산 4조 13억 원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경상북도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 8조 4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4조 원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확정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환동의 물류산업 선도도시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지만 동해안발전본부의 임시청사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동남권 주민에 대한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북에서는 가금류 축산 차량 70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분석해 70여 대가 운행을 했고 이 가운데 27대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시장 안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선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을 마친 점포에선 전원과 가스 밸브를 차단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 지역은 늘어난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을 분석한 결과 모두 1,046개 업체가 5,200여억 원을 대출받았고 지역별로는 경주가 52%를 차지한 반면 포항은 37%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이후 대출 상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 조업이 허용됨에 따라 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일선 해경센터 소속 단속 인력과 경비 함정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서만 대개 불법 포획 유통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에 있는 사료연구센터에 연구개발동과 생물사육동을 새로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현재 양식어류의 생사료 비중은 77%에 달하는데 생사료는 수질오염 등 문제가 많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며 앞으로 값싼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어류의 성장 단계와 수온 환경에 맞춰 최적의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양식 물고기 사료 연구 전문기관으로 2004년부터 배합사료 개발과 표준화 연구를 시작해 2006년에는 국가사료 검정기관으로 지정돼 배합사료 검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원은 오늘 강당에서 포항문화 원형 찾기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학인과 교수들이 포항 현대문학사와 소비문화, 포항연극 백년사, 그리고 조선 말기 지식인들의 시 주고받기 활동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정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각 분야의 문화 활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토론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44살 구모 씨가 몰던 2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3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졌으며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도로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 나고야대 석좌 교수가 포스텍의 5번째 명예박사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노요리 교수는 광학활성 촉매를 이용하는 비대칭 합성법을 개발해 유기합성 화학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신약물질 상용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2006년 미국 록펠러대 로더링 머키넌 교수를 시작으로 김종훈 전 벨 연구소 사장, 피터 김 미국 머크 연구소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20곳이 내년에 2천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경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0여 명을 뽑고 한국도로공사 175명 등 7개 기관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고졸 채용 26명을 포함해 130명을 정규직 신입으로 채용하며 경북대병원은 466명을 채용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